8월 뉴스 시작합니다. 헐리우드 파업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결국 파업이 3개월을 넘겼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예전 파업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이제 4개월이 되었는데 조금씩 협상의 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측이 서로 제안을 주고받고 있으며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정말 6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제작사와 업계 종사자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최장 파업 기간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데드라인이라면 양쪽 모두 데드라인에 근접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9월 중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서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추가 소식으로 벌써부터 VFX 업계 커뮤니티는 폭증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파업이 끝나면 한동안 다들 정말 바빠질 것 같네요. 또한 현재 파업 중인 작가길드가 국회의원에게 디즈니와 아마존, 넷플릭스에 대한 거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새 OTT 업체가 이제는 경쟁자가 줄어들어 거의 독과점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최근에 구독료를 인상하는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컨텐츠 업계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일단 독과점이 형성되면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작자들에게 낮은 제작비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7월에 미국 법무부도 새로운 합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기업의 거래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들이 합병이 임금과 근로조건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지금부터 인수합병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경고를 한 것이죠. 현재 업계의 전망은 OTT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 여러 번의 빅딜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독과점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제작사나 근로자들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해당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헐리우드 임원들과 배우들이 파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와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882년 이후로 배우 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발전해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기금이 되었고 파업 기간 동안 배우와 작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세스 맥팔레이는 무려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7,500명 이상의 기부자들이 630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드웨인 존슨도 별도로 재단에 100만 달러가 넘는 큰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지만 VFX 업체들 중에 파업으로 일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소식은 배우와 작가들의 동물 가족들에게 사료를 기부하는 단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글렌데일의 건강식품 매장과 애완동물 중심의 비영리 단체가 협력해 작가와 배우들에게 한 달에 한 봉지의 사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4개월째 수입이 끊긴 작가와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단체들입니다. 현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매우 우호적인 편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사에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마블의 VFX 아티스트들이 노조 설립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파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가 아닌 노조 설립에 대한 투표입니다. 때문에 이번 파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을 바라보며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VFX 아티스트들이 역시 우리도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충격적인 해고와 장시간 근무, 주 7일 노동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시간 안에 일을 해야 하고 임금도 근무 시간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새로운 인력들을 위해서라도 착취 없는 안전한 부서로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북미 지역은 해고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오히려 강력해지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노동 유연성의 역설이죠. 이것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ILM 싱가포르 지사가 문을 닫습니다.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향후 몇 달 동안 싱가포르 지사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는 다른 지역에 ILM 스튜디오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ILM은 샌프란시스코 본사 외에 밴쿠버, 런던, 신디, 뭄바이 등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싱가포르 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문을 닫게 되네요. 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에도 ILM 지사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추가로 소식이 들리면 가져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가장 대중적인 렌더 스케줄러 플러그인 데드라인이 10.3을 출시했습니다. 이 버전은 이제 언리얼 엔진을 지원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도 팜에 작업을 제출할 수 있고 시퀀스가 자동으로 출력된다고 합니다. 이제 언리얼 내부에서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아가라 등의 내부 FX 툴들도 후딘이나 맥스 싱킹 파티클과 같은 완전 노드 방식이라 똑같은 작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플루이드 기능도 있으며 엠버젠 등의 외부 플러그인들도 언리얼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델링과 리깅, 애니메이션 등의 기능이 아직 부족한데 이 부분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뒤에는 정말 3D 프로그램 없이 언리얼만으로 작업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은 언리얼 외에 애프터 이펙트와 맥스 마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에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유니티 엔진이 웨타의 R&D 부서를 인수했었죠. 이제 시간이 제법 흘러서 유니티 엔진에 웨타 R&D 부서의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시그라프 2023에서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웨타가 개발했던 VFX용 인하우스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웨타툴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것들을 실시간 엔진인 유니티에 어떻게 적용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실시간 엔진에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 엔진과 경쟁을 해야 하는 유니티 엔진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기능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아직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리얼타임 리깅 관련 기능을 먼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개발은 꾸준히 진행될 테니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건과 피터 샤프라는 원더우먼의 3편 제작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원더우먼의 주연 배우 겔 가돛이 원더우먼 3편이 제작될 거라고 제임스 건과 피터 샤프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것이 부정되면서 원더우먼 3편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편의 흥행 실패도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DC는 모든 것을 리부트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지난 플래시 영화의 흥행 성적이 좋지 못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마블의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DC의 미래도 여전히 어둡네요. 원래 어두워야 DC죠. 개인적으로는 무척 한가한 한 달이었습니다. 엔진 관련 공부를 하느라 시간은 항상 부족했지만 일로 바쁘진 않았습니다. 사업은 헐리우드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 왜 한국까지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한가한 걸 수도 있고요. 덕분에 오펜하이머도 보고 여유로운 한 달이었습니다. 휘발유 느낌의 폭발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우주를 표현하는 특수 촬영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달엔 파업이 종료되고 VFX 아티스트들을 찾는 소리가 많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한 달 되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